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풍력발전 함께 배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16일 날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풍력은 되게 이렇게 밸류체인이나 뭐 이런 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준비하는 건 또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드릴 거 지난 시간에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번 파트 1에서 풍력이 뭐고 풍력 발전 요게 발전 터빈이죠. 요 타워에다가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되고 거기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실제 이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이제 한국의 주요 기업 중에서 한 6개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신 기업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정말 화려했다가 어려워졌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한 6개 정도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업은 태웅입니다. 태웅. 이게 원래 조선 기자재 업체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주요 제품은 풍력 설비, 단조라고 있어요. 단조. 이제 프레스. 이게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철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되게 단단하죠. 그래서 그걸 풍력 쪽에 들어가는 그 단조를 만드는 회사고, 산업기계 조선 이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조선 쪽도 비중이 꽤 컸는데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죠. 지금 이제 주로 풍력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보시면 풍력, 산업기계, 조선 이게 세 개가 다 지금 전방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에 이 앞단에 있는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주요 고객사는 베스타스, GE, 지멘스 가사, CS 윈드 같은 이제 풍력 대표 기업들하고 HSD 엔진, HD, 현대중공업 같은 엔진 회사 있죠. 조선. 이쪽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저 조선 쪽은 주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이 풍력 발전용 단조 부품 제조하고요. 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고 15,000톤, 9,500mm 이런 이제 대형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회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강 설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그 전기로 있죠. 그러니까 특히 현대제철은 전기로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철강을 만들거든요. 저 단조 제품이 다 철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해요. 원래 옛날에 안 했는데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해 가지고 아예 철강까지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많이 까먹었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그때 수요가 부진해 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요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매출 전망은 풍력이 한 2,300억 정도. 요 자료는 그 SMIC라고 그 서울대학생 그 투자 동아리 있잖아요. 거기에 태웅 자료가 최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참고하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자료 뽑아가지고 함께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정한 걸, 왜냐면 애널리스트 자료는 없어요. 예, 애널리스트 태웅은 보고서를 안 씁니다, 거의.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매출 전망은 풍력이 꽤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특징은 대규모 투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가상각비가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닌데, 저 감가상각비가 이제 영업이익을 까먹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건 좋은 거고, 영업이익률이 한때 2007년도 호황기 때 진짜 높았어요. 한 12%까지 갔었는데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뭐 다시 그 호황기가 올지 모르지만 어느 레벨까지는 회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자체 제강 설비 요거를 보유를 하니까 원재료비가 원래는 60%였어요, 옛날엔. 근데 저 제강 산업 진입하고 나서 원재료비가 36%로 매출액에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풍력 대형화, 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많이 들어가겠죠. 단조 부품이. 그 수주 잔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32억, 986억, 1213억, 이번 1분기는 1500억까지. 그래서 수주 잔고까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좀 더 설명해드리면 이 단조는 프레스를 이용해서 금속을 가열, 압축, 압착해서 금속 조직을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누르는 거죠. 그래서 자유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일반형인가요? 이게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 예, 아마 일반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게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요. 자유형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태용이 하는 건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단조. 예, 맞죠. 자유형 단조죠. 맞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예, 제대로 적어놓고요. 자유형하고 여기 금형 단조 밑에. 예, 보이시죠? 금형. 예, 금형 단조랑 자유형 단조인데 이 태용이 하는 거는 자유형 단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형 단조를 하는 회사는 주로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밑에 금형 단조, 요건 이제 자동차나 항공기 쪽이고, 이제 큰 것들 있죠. 규격이 큰 거, 이거는 주로 이제 태용이 하는데, 이쪽을 자유형, 이제 규격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금형 단조는 규격이 정해져서 이렇게 표준화된 거죠. 그래서 약간 작은 것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강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태용이 만든 거죠. 예, 저 스크랩 있죠. 스크랩은 고철 같은 걸 받아다가 전기로를 이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보통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태용이 거기서 받아왔겠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해요. 이게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 이런 공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라운드 볼륨, 보통 이런 이제 대형 인곳이라고 하는데 저거 이용해서 이제 풍력 들어가는 이제 단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단조 공정인데 저 인곳 있죠.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저걸 만들어요, 직접. 아무튼 태용은 직접 만든 다음에 절단하고 가열한 다음에 단조 해가지고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링 롤링이라 그래서 얇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것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열처리라고 이런 링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요거를 단조를 한 다음에 링 롤링이라 그래서 저거를 해가지고 좀 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가공하고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요게 단조 대표 제품들인데 이게 15,000도짜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형 단조 프레스고,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메인 샤프트,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메인 샤프트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메인 샤프트를 만든다. 굉장히 크죠. 대형 단조고, 요게 이제 9,500mm 링 롤링 밀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세계 최대 링 있죠. 이 링처럼 생긴 거, 요거 우리 반지 있죠. 반지인데 엄청나게 큰 반지죠. 반지인데 큰 반지죠. 저게 이제 풍력이 들어가죠.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 이 두 개가 사실 좀 대표 제품이에요. 자유형 단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개가 가장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2016년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용해. 그래서 그거 좀 캡처해 왔는데, 요게 메인 샤프트입니다. 요게 이 풍력 발전기 안에 우리 공부해봤죠. 피치링, 요 베어링, 타워 플랜지, 요건데 요 4개를 만들어요, 주로. 여기서 핵심은 메인 샤프트하고 요거랑 밑에 타워 플랜지 있죠. 요 2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샤프트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뭐 깨끗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발전기로 전달하는 거고, 메인 샤프트 생산 위해서는 1만 톤급의 대형 단조를 보유한 기업은 7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풍력만 하는 회사는 태용밖에 없어요. 예. 그 밑에 있는 타워 플랜지는 풍력 발전 타워 있죠. 이렇게 밑에서 타워 CS 윈드가 하는 거, 그거랑 위에 니셀이라고 터빈 있죠.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 이제 필요한 이음새예요. 이제 타워가 점점 대형화되니까 두껍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지 이렇게 생긴 링 있죠. 요게 이제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거죠. 예, 9,500mm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예, 요걸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바람이, 여기 날개 보이시죠? 요 날개가 이게 돌아가면, 바람이 불면 이 외부에 에너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 에너지, 이 회전 에너지를 메인 샤프트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전달해줘요.
이쪽으로 기계 쪽으로 기계 에너지 쪽으로 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메인 샤프트라고 하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주축이 요 주축 있죠. 주축이 바로 그거예요. 요 주축 있죠. 좀 더 키워가지고 날개 그죠? 이 주축의 날개를 날개가 이게 받아서 블레이드가 날개잖아요. 그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로 요 주축이 요게 바로 여기 뭐 플라스틱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제 저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증속기가 이거 저속 회전을 고속 회전으로 변경시켜서 발전기로 보내주면 이 발전기가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요 베어링 요 밑에 얘가 이제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날개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주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도 베어링 제품을 누가 만들죠? 사실 CS 베어링이 만들죠. 근데 거기 들어간 이제 단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피치 시스템 여기도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 샤프트 저 주축 저거랑 밑에 타워 플랜지는 요 밑에 여기서 이제 이 윈드 타워 있잖아요. 긴 거 받침대 요거랑 여기 있죠. 여기 감싸고 있는 거 얘를 이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저 링으로 연결해 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걸 하는 회사예요. 그걸 타워 플랜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풍력 말고도 이 회사가 하는 건 여기 엔진 있죠. 엔진 선박용 엔진에 들어간 각종 이런 부품들 있죠. 철로 된 단조로 된 저거 다 만들어요. 저런 것들을 그래서 저기 이제 이런 게 다 단조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선박 엔진 수요가 늘면 그러니까 HSD 엔진이 잘 되면 이 회사도 잘 되는 거죠. 여기는 플랜트 석유화학 발전소가 많이 건설이 된다. 석유화학 플랜트가 역시 좋은 거죠. 근데 이쪽이 지금 다 좋잖아요. 막 증설 들어가고 풍력도 그렇고 그게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그 태용이 만든 그 제강 공정 있죠. 아까 전기로 철을 만드는 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마진 절감하고 소재 운반비 절감하고 연료비 절감하고 품질 비용 절감하고 고철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게 좀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시작된 거 아닌가 보고 있고 풍력 발전용 단조 제품 이게 보시면 이게 이 부분별 매출액 비중인데 풍력 설비가 42% 정도 돼요. 근데 옛날에 호황기 때 PBR이 무려 9배 같대요. 지금 0.6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실적이 좋아져서 뭐 진짜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익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태웅은 PBR이 어쨌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봤을 땐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요 파란색 선이 풍력 발전용 매출이에요. 실제로 늘고 있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풍력입니다. 조선도 잘 되면 좋지만 이 자료는 버틀러 아시죠? 버틀러라는 사이트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요새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보기 더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요거를 만드는 대표 기업.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저 단조 제품이 이제 수요가 늘고 대형화되면서 풍력이 수요가 더 예상이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원재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제강 설비도 갖추고 있고 수주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매력들이 있는데 아무튼 태용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유명했어요. 근데 회사가 한때 거래 정지까지 당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죽음의 계곡을 넘어갔다 온 거죠. 여기 경쟁사들이 다 상폐당했어요.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뭐죠? 그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폐당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네, 이제 그래서 태용의 미래는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해상 풍력 이 풍력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풍력 타워 만드는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그 CS 윈드 제가 뭐 말씀 안 대로 다 아실 거예요. 뭐 웬만한 주요
외국의 유명한 그 풍력 회사에 다 납품하고 있고, 중국 제외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 15%로. 미국, 포르투갈, 터키,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데 생산 기지가 다 있고, 비중은 미국이 37%, 유럽이 46%, 아시아가 17%. 그리고 21년도에 미국에 있는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해 버렸어요. 아예 풍력타워. 저것 때문에 인수하면서 이제 AMPC,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공장 지어서 풍력이나 이런 거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한 1,500 정도씩은 매년, 그래서 이거 합치면 2조 원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조금을 받을 것 같고, 연간 1,500억 이상. 베스타스는 또 한국에 3억 달러 신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또 CS 윈드한테도 좋겠죠. 그리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있죠.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타워가 있고, 바다에는 타워 밑에 하부 구조물, 이제 바다에 이렇게 딱 깊숙이 박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필요한데, 그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을 합니다. 포르투갈 기업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전체 원재료의 61%가 후판이에요. 후판은 두꺼운 판, 철강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상풍력이나 풍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요 설비 다 대부분 철로 만들어요. 아까 태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의 원재료의 61%가 무려 후판, 조선 그 선박의 그 두꺼운 철판인데, 이게 가격이 원래 비쌌거든요. 네, 톤당. 근데 저게 915원에서 797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분기엔 727원까지. 원가가,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는 원재료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도 지금 21년도에 414억 달러, 작년에 565억 달러, 이번 1분기에는 736억 달러까지 수주 잔고도 늘고 있습니다. 요 윈드타워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요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얇게 만든 다음에 구멍을 여기 보시면, 예, 요렇게 만들어서 이제 겉부분을 가공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이어 붙이는 거죠. 여러 개를 이어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대요. 요 페인트하고 안에도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풍력의 윈드타워가 되는 거죠. 저렇게 생긴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요 풍력 발전의 기에 맨 밑에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저게 중요하거든요. 예,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만드는 업체다.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풍력 누적 설치량이 빨간색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CS 윈드 매출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을 또 M&A도 했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밝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지입니다. 미국, 뭐 포르투갈 이런데 각각의 CS 윈드 본사는 이제 한국에 있지만, 중국, 튀르키예,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이렇게 각각의 이게 생산 능력이에요. 요거 금액은 요 정도의 지금 생산 능력이고, 확실히 지금 미국이 제일 크고요. 이번에 미국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크다는 건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고, 유럽에서도 좀 생산 기지가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수혜 받을 수 있고, 아시아는 또 인건비가 저렴하고, 베트남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원가 절감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좀 상당히 밝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윈드의 투자 계획인데, 생산 투자 계획은 여기 이제 전자공시에서 한번 발췌해봤는데, 포르투갈, 베트남, 아메리카에 각각 이렇게 내년까지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포르투갈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회사 인수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신규 사업 전망.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요청을 했대요. 고객사들이, 야 너네는 왜 하부 구조물 안 하냐, 너네도 해라, 진출해라. 그래서 아예 인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 커지잖아요. 대세는 사실 육상보다 해상이에요.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 다만 이제 CS 윈드의 이게 이제 경쟁사들인데, CS 윈드의 최대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가 싸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밸류 얘기는 할 건 아닌데, 밸류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투자하실 때 조금, 그러니까 또 언젠가 싸지는 구간이 또 오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또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꼭 좀 그 싸지는 구간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풍력하면 사실 딱 1순위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게 CS 윈드죠. 근데 그만큼 그래서 밸류가 높게 형성은 돼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입니다.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자회사고,
잘 서로 알고 있고 풍력 베어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한 회사의 매출 비중이 95%나 됩니다. G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풍력 회사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 에디슨 그 회사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GE의 14년 이상 베어링을 공급 중이고 GE 내에서 점유율이 60%로 1등이고요. 풍력 발전기 설계 수명이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이 녹슬면 안 되겠죠. 서유럽 경쟁사들은 품질은 좋은데 비싸고 중국 기업들은 품질은 떨어지지만 원가가 좋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이제 CS 베어링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 설계도 해요.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아마 저 메이저 AB사가 아마 베스타스나 그 독일의 지멘스 가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 제작을 해서 대형 육상 해상 풍력에 사용할 걸로 좀 보이는데 지금 테스트 중인가 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인증이 끝나면 고객사가 이 회사의 최대 약점이 GE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객사를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선 철수했어요. 이제 생산 안 합니다. 중단했고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육상 그다음에 10메가와트급 아주 큰 해상 풍력까지 이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회사는 수주 잔고가 없어서 그냥 매출액만 가져왔는데 매출액은 작년에 955억, 작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줄었죠. 근데 올해 벌써 작년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의 절반을 했어요. 올해 지금 실적 좋아지는 거 이제 딱 감이 오시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다. 보시고 요게 베어링입니다. 요게 풍력 이 밑에가 윈드타워고 요게 니셀이라고 요 안에 터빈 같은 거 들어가 있죠. 발전기. 요게 날개. 요 날개를 이렇게 얘네 이걸요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요. 여기다. 요 베어링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 아까 태용이 만드는 뭐 그런 플랜지랑 비슷하죠. 피치 베어링이 여기 날개 쪽을 접합하는 거예요. 날개. 네. 여기 날개. 아시겠죠? 요게 피치 베어링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요게 베어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 세기에 따라서 블레이드가 이게 조절도 되고 길이도 있고 이 밑에 타워랑 지지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낫셀과 타워를 연결하는 요 베어링. 타워와 낫셀을 연결한 요게 낫셀입니다. 밑에가 타워. 이거를 부품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얘가 좀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수명이 20년 이상 돼야 되고 150톤의 그 하중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피치 베어링은 이 날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날개와 로터를 연결해 주는 건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날개 각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초정면.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CS 그룹이 참 이게 어쨌든 좀 매력은 있는 게 가격을 떠나서라도 일단 만드는 제품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제품들이죠. 그거를 만든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리파워링 시장이 요새 또 뜬대요. 이게 뭐냐면 삼성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유럽의 주요국 육상풍력 터빈 연식인데 막 10년이 대부분 넘죠. 요 맨 위에 있는 여기 녹색은 25에서 30년짜리예요. 근데 이 풍력 터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20년이거든요. 그 넘는 것들이 이제 많아져요. 점점. 이건 이제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연식. 예. 지금 몇 년 지났나 설치한 지.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노후화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풍력 발전기를. 그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바꾸려니까 돈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이 구형 발전기를 대용량 고효율 발전기로 교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베어링 같은 거 있죠. 피치 베어링. 요런 걸 바꾼대요. 저게 이제 CS 베어링한테는 좋은 게 요걸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체 수요까지 생겨. 신규 수요 플러스 교체 수요. 근데 저걸 교체해주면 발전기의 효율이 올라간대요. 출력도 좋아지고. 그럼 발전업체는 또 비용도 줄이죠. 연간 신규 설비 용량 증가분의 4~5% 정도니까 이 비용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파워링, 한마디로 재활용,
리모델링 같은 거, 예. 그런 시장이 풍력에서도 열리고 있다. 근데 거기에 CS 베어링이 수혜가 예상된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말씀드리고, 자, 네 번째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인데 원래 삼강 M&T란 기업인데 이 회사를 SK가 인수해 버렸어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플랜트 해상 풍력 쪽이긴 한데 처음에 했던 사업은 뭐냐면 후육 관관이라고 지름 3-3m 정말 두꺼운 거 있어요. 철강 중에 제일 두꺼운 겁니다. 두께 60mm 대형 관관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후육 관관이 석유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 소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 일관 생산 체제를 좀 갖고 있고, 근데 언제 해상풍력에 진출을 하게 됐냐면 2010년도에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국내에서 최초로 해상풍력 프로젝트 제주 김영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거기에 재킷 있죠, 이렇게 재킷 하부 구조물 밑에, 예, 재킷처럼 재킷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거를 수주를 해서 진출을 했고 2017년에는 고성 조선해양 요거 인수했습니다. 요게 선박수리하는 회사예요. 2019년에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을 인수해서 실제 고속정, 상륙함, 전투함도 이제 만드는 거죠. 아시아 1위 업체고요. 하부 구조물 중에 해상풍력, 자켓이 주력이고 부유식도 진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 쪽에 만들고 있어요. 그 단지를. 그리고 대만이 해상풍력을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 지금 점유율 1등 44%, 예, 이렇게 좀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요건 매출액은 아니고 여기 수주잔고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수주잔고가 일단은 22년도 좀 줄어들었다가 23년 1분기엔 7천억까지 급증했습니다. 아마 대만 그 수주 따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서비스는 요 비즈니스는 관관, 플랜트, 뭐 특수선, 뭐 이런 것들 개조, 수리.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회사 같죠, 좀. 약간 느낌. 저기 야드 같은 데서 조선회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조선 비즈니스랑 좀 약간 비슷한 거고. 예.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건 이제 해상 풍력 쪽이고, 해상 풍력에 요게 보면 고정식 있죠. 요게 요거잖아요. 어디 갔나? 요 재킷. 요거. 요게 재킷입니다. 요 밑에 있는 노란색, 요 바다에다 쭉 이렇게 꽂아 놓은 거. 모노파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요게 주력이에요. 근데 이게 고정식의 단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양 요 밑을 파야 되거든요. 요 밑에 지방 공사를 해야 돼요. 해양 생태계 훼손될 수가 있어요. 설치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는 부유식으로 많이 갈 텐데,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이런 이제 고정식도 많이 쓰이니까 일단 이게 좀 주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부유식이죠. 부유식은 관리 비용은 좀 비싸지만 대단지 조성 가능하고 심해 설치, 심해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환경 훼손이 적어요. 밑에다 그냥 살짝만 밑에 텁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도 지금 이제 진출을 해요. SK 오션 플랜트가. 그래서 요게 경남 고성군의 신축 공장 지금 조감도거든요. 이걸 만들어요. 무슨 완전 조선 배 만드는 곳 같죠. 이걸 실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장이 건설이 끝나면 이 연간 18만 톤 생산이 가능하고 풀 생산 기준으로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매출이 1.2조 원 반영이 될 것 같고, 부유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SK 오션 플랜트의 좀 단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고정식이니까. 근데 부유식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만 부유식이 한 6.6 기가와트 예상되는데, 요게 만약에 국내에서 저 정도 되면 5조 원 정도가 발주가 예상되니까, 물론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혼자 다 수주하진 않겠지만 저렇게 시장이 커져요. 국내만 5조짜리. 굉장한 거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거 하면 국내는 무시하잖아요. 뭐 얼마 안 되는 거. 근데 해상풍력은 무시하면 안 돼요. 해상풍력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유체 40기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량인데 아직은 꽤 많지 않죠. 근데 24년부터 커져요. 점프 25, 26.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고 생각하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만 아니라면, 막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이거 하겠다, 이거 아니라면 SK 오션 플랜트의 장기 미래는 밝은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맞을지는 진짜 모르지만 일단 전방 산업은 엄청 커져요. 마치 그 배터리처럼. 예. 뭐 배터리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연평균 53, 연평균 83.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해상풍력특별법이 좀 발의는 됐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언젠간 통과되겠죠. 올해 좀 가을에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천, 서남권, 신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울산, 경남.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게 저 울산 쪽이 부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성 쪽에다가 저거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울산을 겨냥한 거죠. 예, 울산이 부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6년 이후에 착공되니까 저 공장은 26년도에 이제 생산이 될 거고 수주를 따낼 가능성도 있죠. 신안도 굉장히 규모 큰데 여기는 좀 고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해상풍력 요게 스케줄인데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로 진행이 돼요. 라운드 1, 2를 다 수주해놨어요. 네. 라운드 3도 지금 참여하는데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따낼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대만 쪽에 좀 들어가 있고 대만 3개 라운드 통해 가지고 2025년까지 해상풍력 5.7기가와트 누적 설치하는 건데 2035년까지 20.5기가와트 엄청난 거죠. 해상풍력 설치 계획이고요. 라운드 3 스테이지가 라운드 3도 스테이지가 여러 개인 거예요. 1, 2, 3으로 나눠요. 라운드 3가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1.5기가와트 제작사 나머지 절반 물량을 올해 하반기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5기가와트가 매년 수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물론 SK오션이 무조건 뭐 다 따낸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일단 대만에서는 1등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좀 따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옛날에 대만 하이롱 풍력 프로젝트 6천억 수주했을 때 1기가와트당 수주 금액이 8천억 정도 찍혔대요. 그래서 그걸 가정을 하면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이 삼성에서 추정을 하셨는데 삼성증권에서 매년 5,200억 대만에서만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부유식까지 지금 26년부터 생산이 되면 업사이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에서만으로도 상당히 좋고 근데 이게 저 해상 하부 구조물은 막 저거를 배에 실어가지고 어디 저기 유럽에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수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아시아 위주로 SK오션플랜트 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유럽에 공장을 지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 아시아 위주 한국과 대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SK그룹이 지금 하려는 게 이렇게 해상풍력 만들어가지고 발전해가지고요. 이 수소 있죠. 저걸 이용해서 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만들어서 유통, 생산, 저장, 유통까지 하는 SK오션플랜트랑 SK에코플랜트, SKENS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SK그룹의 그 장기적인 어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수소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길긴 기네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세아제강 지주, 웬 갑자기 또 세아제강 지주냐? 이거 관광회사인데, 자회사가 세아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열사 세아제강이 저 자켓 있죠, 자켓. 요거 어디 갔나요? 길다. 요거. 여기 들어가는 그 소재 있죠. 철강 핀파일을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세아제강이고 이 세아제강이 저걸 또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고 근데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 중에 저 자켓 말고 일자로 생긴 거 있어요. 모노파일. 그거를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세아 인드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고 내년에 이제 착공 들어가면서 6월에 이제 준공이 예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 착공은 이미 했고 영국 유일하고요. 모노파일 필요량이 321만 톤인데 지금 세아인드가 이렇게 증설을 하는 걸 포함을 해도 24년도에 182만 톤이에요. 25년도에 전체 321만 톤이 필요한데 세아인드가 만드는 거 감안해도 182만 톤이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영국의 이제 혼씨 3 프로젝트 수주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 300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모노파일 54만 톤이 필요가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아인드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노리는 거죠. 노리고 영국에 이제 진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모노파일입니다. 요게 이제 재킷이에요. 아까 SK 오션 플랜트 가는 거.
근데 세아 윈드는 요걸 합니다. 이게 일자로 된 거. 되게 단순하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하부 구조물의 1위는 이거예요. 예, 모노파일을 제일 많이 씁니다. 해저면에 드릴링 공법으로 해저면을 이 땅을 파가지고 말뚝을 딱 박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랑 연결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30m 이하의 수심에 좀 이게 약간 이제 이 수심이 낮은데 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지름 6m 이상 12m 아주 큰 거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수심 50, 60m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형화된 거죠. 북미에 설치된 풍력 터빈의 80% 이상이 모노파일 구조로 간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시장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부 구조물 시장 규모 삼성에서 나온 자료인데 모노파일이 이렇게 많아요. 예, 82,549MW. 그 다음이 자켓이에요. 자켓이 2등. 근데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예, 그리고 반잠수식. 근데 앞으로는 부유식이 커질 거예요, 분명히. 시장 이제 성장 속도는 이쪽이 더 크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쪽도 큰 축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이 글로벌 모노파일 수요도 줄진 않아요. 그렇다고 야 부유식 하니까 이제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죠. 고정식도 필요하니까. 근데 모노파일 대표 기업이 SIF라는 기업이 있대요. 이 회사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매출 총 영업이익률 말고 그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요게 63%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 모노파일 생산 능력 및 기업인데 이제 세아인드가 여기 이제 들어가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세아제강지주는 아시겠지만 주가도 엄청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냥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긴 싼데 인정을 못 받는데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세아인드 지분 100%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전환상환 우선주를 세아제강도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분이 좀 일부 희석되겠지만 어쨌든 두 회사가 이 세아인드에 덕을 또 볼 수도 있는 시점이 내년 아닐까. 그래서 한번 충분히 세아제강지주도 장기 투자를 고민해볼 만한 거죠.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자, 마지막은 이제 LS고, LS는 아시겠지만 지주회사고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오늘 할 거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얘기만 할 거예요. 해상풍력 케이블을 만들잖아요. LS 전선이 육상 케이블 말고 해적 케이블, 그죠? 그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케이블 시장 성장하고 있고 마진이요 기존 제품의 3배나 돼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대만, 미국, 네덜란드에서 2019년부터 9천억 수주를 따냈고, 그다음 대만 있죠. 아까 저 SK 오션 플랜트가 따낸 거기에 또 해상풍력용 초고압 해적 케이블도 독점 수주를 따냈어요. 예.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고 또 여기 3건 영국의 보레아스 풍력 발전단지 2,400억, 북해 벵가드 풍력 발전단지 4,000억, 23년 북해 해상풍력단지 독일, 네덜란드. 그러니까 북해 영국 있죠. 이쪽에 북해에서 국해 해상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독일과 네덜란드 내륙 있죠. 육상까지 연결하는 케이블 사업이 그 2조 원대인데 이것도 수주를 따냈다고 하고요. 역대 최대 규모래요. 이게 네덜란드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테네드가. 근데 이걸 또 따내서, 근데 이거는 26년부터 매출 인식되니까 아직은 아닌데 26년도에 매출 인식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미국 뉴저지 해상풍력 해적 케이블 수주는, 이게 저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뉴저지는 미국 전체 10%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도 지금 해상풍력 엄청 하거든요. 예, 2030년까지도 굉장히 이제 많은 해상풍력을 설치할 텐데 뉴저지는 미국 전체 10%니까 다른 데서도 수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S는 숨겨진 해상풍력 수혜주예요. 해적 케이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LS가. 그러니까 주가가 괜히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해적 케이블 설치하는 거래요. 이렇게 밑에다가 땅 파가지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적 케이블 이렇게 보이세요? 예,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케이블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해상풍력 해적 케이블, 요게 해상풍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발전 돌려서 전기 나오면 인터 어레이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요걸로 변전소가 여기 있죠. 요게 해상 변전소가 따로 있어요. 왜 저게 필요하냐면 이거를 이 육지로 보내려면 승합을 해야 돼요. 승합이 뭐냐면은 압력으로 이게 전압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면 전력 손실이 줄어요. 저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전력 손실이 줄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전력 손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거를 승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하고 변전소에서 이제 이 해저 케이블로 바꿔서 육상으로 보내서 육상에서 또 집으로 보내주거나 필요한 대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이제 요 과정이 바로 이 해상풍력의 하나의 이제 밸류체인 과정이다. 요렇게 이제 전력을 운송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저 케이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상풍력 어레이 케이블 해가지고 변전소에서 육지로 보내주는 거죠. 요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겼대요. 해저 케이블이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전력망 이제 설명해드리면 장기적으로 지금 해상풍력 부유식이 되죠. 먼 바다에 가려면 해저 케이블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당연히 케이블 길이가 더 늘어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송전 정선 분야가 해상풍력의 건설비의 32%나 된대요. 그리고 해상풍력 터빈에서 요게 인터어레이 케이블 통해서 해상 변전소 이게 33에서 66kV 요거 여기서 요게 어레이 케이블이에요. 파란색. 저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해상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거죠. 풍력 발전에서 변전소에서 다시 육지까지 연결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승합을 해서 132에서 220kV. 요거는 HVAC나 HVDC를 쓰거든요.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육상까지 거리가 짧으면은 HVAC 교류 송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너무 길면은 직류 송전을 해요. 직류라서 HVDC 다이렉트. 약간 이제 용도는 나눠진다. 아무튼 HVAC나 HVDC로 해저 개입을 통해서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 풍력은 이제 1기가와트당 3.6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게 시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730억 달러나 되니까. 해상 풍력이 아무튼 좋아지면 수혜받는 기업은 하부 구조물, 저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아주 큰 거 만드는 부품, 태용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해저 케이블 만드는 회사, SK 오션 플랜트 같은 하부 구조물, 세아인드 하부 구조물, 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해상 풍력이에요. 해상 풍력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저 케이블은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해저에 부설된 케이블 통해서 발전 전력을 육지로 이송하는 거고 내구성이 30년 이상은 돼야 된대요. 그래야 되겠죠. 다시 그거 뭐 교체하시기도 어려우니까 100km 이상의 전송 능력이 필요하고 세계 4대 업체가 LS전선, 넥상스, 프리즈미안, 스미토모 이렇게 돼 있고 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커진다. 21년도 아니죠. 이게 25억 달러겠죠. 아니 이게 255억 달러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게 제대로 적은 거 맞아요. 443억 달러래. 제가 잘못 적었어요. 네, 지금 255억 달러인데 저게 443억 달러. 근데 해저 케이블 시장이 풍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해상 풍력은 그중에 절반 45%고 국가 간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 해상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닌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전체 비중의 45%가 해상 풍력입니다.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도 뭐 해상 풍력 발전 늘리자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 풍력 이렇게 LS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해상 풍력이 이렇게 대형화 될 거거든요.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못 적었는데 출처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혹시 이게 자료 제가 고의로 안 적은 건 아니니까 좀 죄송하고 제가 이게 자료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캡처는 해놨는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해상풍력 터빈 크기 변화 추인데 이게 보잉 747 비행기가 요 정도거든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커져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지멘스 가사 거거든요. 이게 14메가와트짜리. 예. 얼마나 크는 겁니까? 바다에 있는. 요거보다 더 크거든요. 요게 8메가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보다도 훨씬 큰 풍력이 이제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벌써 45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풍력을 좀 열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부터 Q가 성장하는 산업을 투자해야 돼요. 주도주는. 근데 그 중에 2차 전지도 있고 우리 반도체 배웠고 세 번째가 이제 풍력이죠. 또 있겠죠. 다른 산업들도. 근데 이런 산업은 정말 뭐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예, 그럼 눈이 트이실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또 말씀드렸고, 아무튼 자료 만드는 건 정말 쉽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들기는 어려운데 만들고 방송이 끝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예, 뭔가 이제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것 같고, 근데 오늘 뭐 나왔던 내용들은 아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태웅은 좀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태웅도 한번 처음 보는 기업이지만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일단 풍력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이 시간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한번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